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행복한 공부 어떻게 하시죠? 나 잘하고 있어. 지금 유튜브 들으시려고 시작한 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살림기사 이 책 두꺼운 책이에요. 상하 두 권으로 돼 있고, 제가 학원에서 이제 서울 덕성기술학원에서 살림기사 객관식 수업을 하면서 여러 교재들을 썼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좋은 교재도 있고 나쁜 교재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재든 다 좋습니다. 이제 어떤 면이 좋냐면 짧은 건 짧아서 좋고 내용이 상세하면 상세한 대로 좋은 거예요. 그 책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상세한 게 끝이 아니구나. 자, 상세해도 어때요? 예. 그 학문사 교재만큼 상세할 수는 없어요. 그 대학 교재만큼 상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줄여놨다는 장점. 그걸 너무 줄여놨으면 시간을 절약해 주는구나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너무 줄여놓으면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학원에서 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줄여놓으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하죠. 그렇다고 또 분량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이 책에서 어떤 걸 봐야 되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어떻게 보셔야 돼요?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이 책은 여기 진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돼 있고요.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 전분, 탄수화물 중에 전분이 있죠. 자, 전분은 탄수화물이 고체화된 게 전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체화됐으니까 이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장될 세포 내에 직접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셀룰로스라고 하는 거, 여기 섬유소 중에서 셀룰로스라고 하는 거는 그 포도당에서 이제 물이 하나 빠진 거예요. C6H12O6에서 H2O가 빠졌으니까 C6H10O5가 되겠죠. 이런 O5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벽의 주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 수용부하고 관련된 생산은 어디서 해요? 엽록소가 있는 잎에서 생산돼서 수용부는 어디로 가냐? 그리고 이게 이동되는 원리는 어떤 거냐? 이제 압력 유동설이 가장 유효하다. 그래서 이게 그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이동은 어디로 주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체관부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 체관부 조직을 통해서. 자, 물관을 통해서 이 탄수화물은 체관부를 통해서. 근데 전부는 이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저장될 세포에 직접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에서는 주로 이제 이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탄수화물의 운반이고요. 자, 단백질은 생명의 유지에 가장 필요해요. 근데 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20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20개의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19개가 질소, 황은 하나. 그러면 질소와 황 이러면 단백질 대사하고 직결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이 분열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높고요. 이제 형성층 이렇게 갈라지는 이제 형성층과 체관부 조직 이런 데는 높고, 자, 물관부 조직에는 이제 함량이 낮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쭉 우리는 이 목적이 뭐예요? 1시간 만에 이 책을 보시는 분은 1시간 만에, 저는 그래도 중요한 내용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래서 이 탄수화물 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질소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질소 대사 과정이 어디에서 유기태냐 무기태냐 질산태냐 암모늄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식물체 내에서는 암모늄의 형태로 이제 쓰이게 되고요. 여기 공통적으로 빠진 게 있네요. 이게 조만한 지수다 보니까 다 빼먹었나 봐요. NH4 플러스. 어,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이제 교정 보면서 빠졌나 본데요. 이해하고 잘 봐주세요. 재판 나갈 때는 잽싸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다 이제 뿌리로 흡수하고 어떨 때는 질산태 또는 어떨 때는 암모늄태
이렇게 이제 흡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질산태, 유기태와 질산태, 무기태와 암모늄태가 같은 말은 아니에요. 대체로 이제 이런 형태로 흡수가 된다. 네, 이런 얘기고요. 질산이 그러면 이렇게 요 NO3 마이너스 형태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갈 때 요게 이렇게 옮겨갈 때 산소 떨어지고 수소 결합했죠.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요? 환원. 그 이 환원이 어디서 일어나냐? 뿌리에서 아니면 잎에서.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제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환원. 자, 산소가 하나 떨어졌어요. 환원. 산소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소하고 결합했어요. 환원.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니까 요거 그 작용하는 게 니트레이트 리덕타제 또는 니트라이트 리덕타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요. 지질 이제 지방질입니다.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이죠. 지방은 에너지 저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주로 겨울에 이제 에너지를 저장할 목적으로 여름에는 적어지게 되겠죠. 변제와 침제의 차이. 그다음에 목부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은 소나무, 자작나무, 피나무류. 겨울에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건데 특별히 얘만 더 이렇게 따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 목본내 지질의 종류 테르펜, 리그닌, 타닌, 후라보노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그 기타 이제 물질 대사의 이제 미량 원소, 대량 원소, 자 결핍 증상 어떤 것들인지 특히 대량 원소가 중요하지만 미량 원소 역시 놓칠 수 없죠. 이제 보호학에서도 다루긴 하고요. 조림학에서 나와도 이 부분은 미량 원소, 대량 원소의 결핍 증상은 조림학, 보호학 양쪽 다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산림 생태계 이 생태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 자, 생태계란 생물적 비생물적 요소가 겹쳐져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뭘 이루냐면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과 에너지의 흐름 이제 고품 위에서 저품 위로 그다음에 물질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흐르게 되는 거죠. 결국 먹이 사슬 또는 먹이 그물이라는 그 경로를 통해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안 중요해요. 산림기사 시험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태계 상호작용과 작용과 반작용,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질소 순환 중요하죠. 대기의 78%, 수목에 대한 질소 공급원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자, 물의 순환, 인해 순환, 인해 순환은 주로 이제 광물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 동물의 분변을 통해서 배설물을 통해서 이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순환 주로 여기 탄산 그리고 유기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의 순환이 이루어지고요. 물론 여기 이제 생명체라는 고리도 넣어야 되죠. 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천인은 생물상의 이제 변화죠. 생물상의 변화. 아주 그 지유류 같은 이제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인 지유류를 시작해서 극상림인 비자나무림이나 아니면 서나무림 같은 극상림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걸 천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자발적 천이 식물종 도입 또는 타발적 천이 어떤 환경 변화 산불 이제 화재 같은 거 또 어떤 게 있나요? 사람들의 교란 행위 이제 뭐 개발 행위나 이러면서 땅을 굴착하고 이러면서 숲을 바꾸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교란의 유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제 건생, 습생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한 네 가지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 건생천이 이제 물이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는 나지에서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화렵수림 마지막에 뭐가 돼요? 서어나무림 이렇게 이 과정에서 나무만 풀에서 나무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만 가냐? 아니면 토양, 토심, 토양 미생물, 동물들 이런 것까지 천이와 함께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요, 요겁니다. 총 생산량과 총 호흡량의 비가 극상에 가까워질수록 클라이막스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비율이 1에 가까워지고요.
이게 최종적인 안정된 상태를 극상림, 클라이막스 포레스트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선 잘 안 나와요. 요 문장 정도만 이제 가끔 나오고요. 천의의 임업적 응용 한번 읽어보시고 생물 다양성 협약. 자, 우리가 이제 생물 종의 다양성, 서식처의 다양성, 생물 종 안에 유전자의 다양성, 물론 개체군 단위, 군집 단위로 정확한 생태학적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의 주 내용이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분배. 그래서 여기 ABS 협약이라고 불러요.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Benefit Sharing. Access A, Benefit B, Sharing S. 그래서 ABS 안티 블로킹 시스템 아니에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자, 생물 다양성의 정의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생물 다양성의 유형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고야 의정서에서 전통 지식의 다양성 이거를 강조하였다는 거죠. 이런 의정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나고야 프로토콜. 그래서 이때 전통 지식의 다양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린 기후 때 열대림, 아열대림, 난온대림, 우리한테 뭐 있죠? 난온대림, 냉온대림, 아한대림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열대림, 아열대림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뭐가 나와요? 모밀잡밥나무, 가시나무, 농나무, 삼나무 이런 나무들이 나오고요. 자, 냉온대림에 있는 요거는 중요합니다. 난온대림에 서식하는 나무. 학명까지 알아두셔야 되지요. 예, 학명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삼나무의 학명 뭐죠? 크립토메리아, 크립토 감춰진 메리아 기쁨. 뒷부분이 뭐였죠? 크립토메리아. 뒤에 부분이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막 수업하면서 이렇게 막 쭉 하다 보면 기억했던 건데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주관식 답안 쓰려고 하다 보면 옆에 써놓고 나중에 가서 생각이 나면 다시 옮겨가지고 와요. 아마 야포넨시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일본 삼나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야폰 엔시스 이거 붙이는 겁니다. 엔시스 이건 장소고 이거는 일본 재팬 야폰 이게 제이는 그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읽어요? 복모음으로 읽으니까 야폰 엔시스 그래서 크립토메리아 이렇게 학명하시면서 조금 이제 그때 한두 나무 이렇게 챙기시면서 보시면 아마 부담 갖지 않고 외울 수 있을 건데 이걸 시험을 봐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이러면 잘 안 돼요. 감춰진 기쁨, 크립토 숨겨진 메리아 기쁨 어디에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뭐 감추고 싶었나 봐요 기쁨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크립토메디아, 야포넨시스 맞나 모르겠네. 온대림의 한계선은 위도가 올라갈수록 위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적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적도 0도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올라갈수록 높은 고도 낮은 고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평지에서도 툰드라지대에서는 평지에서도 아한대림이 나타나지만 우리 그 제주도 같은 데서는 이렇게 산에서 밑에는 난대림, 여기는 온대림, 여기는 아한대림 이렇게 나타나죠. 한라산에서. 자, 이렇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대림의 특정 수종 동백나무, 구실잡밥나무, 메밀잡밥나무, 불가시나무, 농나무, 자 가시나무도 다 들어가요. 게르커스 속 토양의 용탈로 붉은 라테라이트 토양. 이거는 뭐 여기까지 보지 맙시다.
한라산과 지리산에도 분비, 구상, 전나무 같은 아한대림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대 지역은 없고 아한대림이 북한 지역에 있는데 그냥 한대림이라고 나오면 그냥 아한대림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거 없고. 자, 임경비 선생님이 이제 조리막 원론 쓰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려 놓으셨던 거를 1962년도에 그리셨나 봐요. 76년도에 다시 개량한 그림을 그렸는데 분포가 약간 다르죠.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해요. 여기에는 이제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여기에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 개념적으로 이 바닷가 쪽이 난대립이구나.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0 한랭 지수. 자, 올량 지수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55. 지역이 요만큼이구나. 요만큼이구나. 난대립 요만큼이구나. 우리 요 정도로 보셔야 돼요. 뭐 논문 쓰실 땐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머리 터져요. 우리 머리 터지는 일 없도록 하십시다. 자, 기후변화의 영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주요 수종의 특징. 이 부분은요. 나무를 너무 몰라도 곤란하고 이제 그 구분을 사실 조리막에서 시험을 안 낸다는 것도 웃겨요. 근데 이게 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중요한 특징만 좀 한번 요약해 보자. 이제 분류군. 자, 구가 목, 계문, 강목, 과속, 종 아시죠? 자, 계문, 식물계, 동물계, 문, 척추동물문, 척추동물이 있고 없고, 강, 목, 과, 소, 종.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과속종 단위까지만 구분을 해줘도 괜찮아요. 소나무과 안에 뭐뭐 있어요? 소나무 속, 이깔나무 속, 가문비 나무 속, 전나무 속. 그러면 여기에 속 단위로 학명이 다르죠. 소나무 속은 피누스, 뾰족한 놈. 이깔나무 속은 라릭스, 말랑말랑한. 전나무 속은 아비에스, 허여멀거리한. 자, 가문비 나무 속은 피체야, 시커멓 꺼무잡잡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속 단위로 먼저 외우고 나서 종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다만 이제 나구송 속에 나구송과 메타세카이어는 이 속명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나구송 속에다 둘 다 넣어도 되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 책에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분류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대체로 이렇구나. 주목과 주목 속, 주목 종까지 주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차근차근 가면서 외우는데 특히 소나무과는 집중해서 좀 외워 주십시오. 시험에는 여기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은행나무, 징크고, 빌로바, 징크고. 속명인 경우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바이 두 개, 로바. 잎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연맥이 나란히 맥이죠.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이렇게 두 갈래로 돼 있다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구송과의 나구송속, 메타세카이아, 글립토, 동글동글한 스트로보이데스, 동글동글한 솔방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솔방울. 자, 나구송은 탁소디움, 탁스 이렇게 붙으면 약이에요. 뭐 약 어디에 쓰나 봐요, 나구송이. 나구송과 메타세카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나구송은 호흡근을 낼 정도로 습지에서 큽니다. 메타세카이어는 습지에서 못 커요. 그러니까 물가에다가 이 메타세카이어를 심으면 돼요, 안 돼요? 뿌리가 못 자라요. 근데 나구송을 심으면 잘 자라요. 자, 남이섬처럼 춘천 가는 길에 있는 가평 남이섬에 가면 강물에서 1m 정도 올라가 있죠. 거긴 나구송 심으면 잘 크겠죠. 근데 메타세카이아 1m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메타세카이아는 자라기 어렵겠죠. 이제 그런 데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못 자라는 건 아니에요. 메타세카이아가 나구송보다 못 자란다는 거죠. 크립토메리아 얍
야포니카네요. 야포넨시스가 아니고 야포니까. 야포니까. 아, 이거 기억하기 좋죠. 야포니까. 야포면 안 돼요. 야포넨시스라고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기억을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누가 봐요? 제가 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억을 이렇게 끝까지 다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듣는 분들은 어때요? 역시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낯설겠죠.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걸 지우고 다시 찍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부족한 부분 있고 못 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부끄럽질 않다는 거죠. 시험 보기 전에 다시 외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차 시를 마치고 이제 7차 시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